아이가 너무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주의력이 너무 분산되지 않도록 문제수의 양을 너무나 많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게 해서 틀린 문제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오답 체크의 과정들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걸 동그라미를 받고 싶어 해가지고 막 틀리면 큰일 날 것처럼 아이들이 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동그라미로 틀린 것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잔소리가 문제는 틀리라고 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 좀 핵심적인 문제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주지시키는 편인데, 그런 문제 유형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관식 문제를 내는 학교에 있어서는 영작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뭐냐면, 다음 중 맞는 것을 찾으세요.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저는 항상 별표를 이제 아이들한테 치게끔 해요. 어떤 이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별표.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사지선다나 요즘은 오지선다죠. 오지선다 문제에서 맞는 것을 찾으세요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 4개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틀린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미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사 찍어서 맞든, 대략 조금 좀 아는 것 같아서 맞든, 맞는 문장 이것만은 확실히 해서 맞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나머지 4개의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처럼 그냥 뭐 단순히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막 찾는다든가, 본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문법적으로 얼마나 그 아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좀 객관식 문제로 이제 변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을 풀리든 문법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별표를 하고, 아이들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설명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이하고 이제 뭐 아직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엄마가 직접 문법 문제를 봐주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이제 각 단원별로 주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개념을 아이가 뭐 텍스트로 확인을 하든 아니면 동영상 강의로 확인을 하든, 아이가 개념을 이해했다면 저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게끔 하는 활동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작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 제가 예전에 문법 영상 좀 찍다가 말았는데 힘들어가지고 1형식부터 뭐 5형식, 이제 형식이란 말이 중요하다기보다 주어와 동사로 된 문장에 뒤에 어떤 식으로 뭐 수식어가 붙는지, 목적어가 붙는지, 목적어 중에서도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5형식이 이제 목적어가 목적보호가 되도록 주어가 동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 문적인 어떤 문장의 뼈대를 아이들이 이제 문법의 개념과 더불어서 좀 아주 쉬운 문장 하나씩을 골라서 아이들이 한번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좀 알아두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장의 어떤 성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성분과 더불어서 어떤 단어의 어떤 그 성질이 있죠. 성질에 따라서 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거는 거의 모든 문법책에 나오기 때문에 엄마랑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른 어떤 인강을 들으셔도 좋고 하셔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문장을 좀 아이 보고 좀 만들게끔 해서 영작을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동사 파트, 동사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동사라든지, 그리고 비동사의 경우, 그리고
현재 완료, 그 이후에 조금 복잡한 어떤 동사구의 어떤 변형은 중2, 중3에 간다고 하더라도 예, 중1 정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제 동사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너는 밥을 먹으러 갈 건지, 밥을 먹어야만 하는지, 예, 쟤랑 밥을 먹었던 적이 있다든지, 예, 기본적인 문장의 영작을 해보는 거를 아이랑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예, 무슨 뭐 학원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많은 뭐 과도한 분량만 아니라면 집에서 그냥 영작을 중심으로 문법 개념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집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되 문제를 이제 각 장에 따른 각 유닛별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하시지 말고 예, 조금 이제 아이가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틀린 문제를 아이들은 빨리 문제를 풀고 나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규모 학원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이런 성향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소규모 학원이나 과외가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예, 학원에 보내시게 되면 예, 그렇지만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한번 문제를 풀고 오답을 이제 철저하게 예,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거는 이제 아이가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차라리 이제 많은 문제보다는 적은 문제에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고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되면은 예,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습을 하는 차원에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예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오히려 막 문제에 질려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수업도 재미가 너무나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막 얘가 나중에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했던 거를 또 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만큼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예전에도 했던 거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거를 깊이 있게 좀 성찰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도 또 예,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뭐 반복이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막 집중하고 막 이걸 꼭 알 거야 막 이런 어떤 강한 동기를 가진 아이들도 사실은 흔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의 아이라면 요거를 막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학습 동기가 떨어진다. 예, 오히려 좀 압축된 어떤 그 영작이나 이제 간단한 이제 단원 평가라든지, 예, 그 유닛별로 나와 있는 한 2장 정도 혹은 1장 정도의 문제를만 아주 가지고 틀린 문제를 예, 정확하게 아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했는지, 예,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최상위를 가려내는 그 변별력 있는 문제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찾으세요. 예, 그거죠. 예, 이런 문제들은 좀 그냥 맞았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살피셔서 예,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막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저는 나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좋다.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주도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러면 쉽게 그냥 뭐 돈을 주고 어떤 사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거를 쉽게 떠올리시지만, 저는 어떤 평소에 어떤 아이의 태도, 예, 어떤 자기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공교육 선생님들 얼마나 훌륭하세요. 다들 굉장히 예, 정말 어려운 시험들 다 통과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영어 문제 정도는 중학교 1학년의 영어 수준 정도는 영어 문제 정도는 다 봐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고 예, 하시면서 초등 때 중등 문법을 좀 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신다면 그렇게 막 겁을 막 먹고 어떡하지 뭐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문법의 수준은 아니다.
중등 문법은 이 정도로 이제 한 건 아주 좀 저는 얇은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장 성분하고 품사를 문장의 형식과 더불어서 각각의 문장을 한번 자기가 이제 만들고 뭐 외울 수 있으면 뭐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뭐 요 정도만 아이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유닛별로 이제 풀어보시되 아이가 너무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주의력이 너무 분산되지 않도록 문제 수의 양을 너무나 많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게 해서 틀린 문제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오답 체크의 과정들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틀려도 좋아,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걸 동그라미를 받고 싶어 해가지고 막 틀리면은 큰일 날 것처럼 아이들이 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동그라미로 틀린 것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잔소리가 문제는 틀리라고 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좀 틀렸으면 좋겠다. 틀린 게 없다는 거는 복습할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부실한 복습이 부실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하고 집에서 할 때만큼은 누가 뭐 틀렸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만 마음을 좀 바꾸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충분히 틀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학습임을 계속해서 주지시키시면서 집에서 엄마랑 문법 학습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